이야기하는 것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미심쩍은 점이 또 있습니다. 300억짜리 사업을 낙찰받은 건 업체가 아닌 개인이었고 그것도 경쟁자 없는 단독 입찰이었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건지 이문현 기자가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여의도 선착장 사업권을 따낸 건 모 유람선 회사 대표 김모 씨였습니다. 멀쩡한 회사를 놔두고 개인으로 응찰한 이유는 뭘까? 3년 동안 운항을 못했잖아요. 매출의 한 80%가 줄고 대출금은 하나도 못 갚고 재무 상태에 발목이 잡힐까 우려한 겁니다. 우리 는 안 될 것 같아서 대표자의 경력도 좀 인정해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검토해보겠다고는 얘기했거든요. 회사 대신 대표 개인 이력을 내세우기로 한 김 씨는 서울시가 개인 응찰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차를 개인 명의로 들어가도 되는지 개인, 법인, 컨소시엄까지 가능하게끔 해놨어요. 서울시는 여기에 유도선 면허, 즉 유람선 운항 자격은 필수라고 공고했습니다. 유도선 면허가 있는 김 씨는 유람선 업체를 20년 가까이 운영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이거는 특혜라고 하죠. 그래서 업체들을 배제하는 거를 좀 이제 공모 안에다 잘 넣어서 하려고. 평가표를 대표님 쪽에 맞춰서 지금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게다가 이런 대화가 오간 건 공고가 나기 약 열흘 전이었습니다. 이미 김 씨가 서울시 관계자와 응찰 기준부터 협의한 걸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금융기관 대출 의향서나 조건부 대출 확약서를 받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소 제안 제출할 때 포함될 거라고. 이제 공포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거를 주려고. 그 결과 김 씨의 단독 입찰, 재공모 없이 사업권은 김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이후 김 씨는 당초 밝혔던 자본금 15억 원짜리가 아닌 5억 원짜리 새 법인을 세웠고 작년 5월에 내기로 했던 사업 이행 보증서는 올해 9월에야 제출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명백한 특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뉴스 보니까 좀 와 쉽죠. 예, 서울시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떤 처음일까요? 300억 이상 정도 되는 이 정도 대규모 사업 중에 오늘 40분 동안 꼼꼼히 따져볼 이 사건은 저희가 알기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과정에 황당함이 있었을까 싶은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짧게 첫 번째, 사전 공모로 시작됐습니다. 야,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볼까요? 2월 27일 날 공모 지침서가 나오는데요. 그 한 달 전에 이미 사업 제안서가 제출돼요. 내용 보시죠. 사업명, 사업기간, 접안시설, 위치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애당초 이 사업은 시작되기 전부터 공모 수준에, 제가 수준이라고 말한 것은 자리가 신중하기 때문입니다. 공모 수준에 사전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이미 제안서가 나왔고 그 제안서 그대로 복불하듯 공모지처럼 나간 겁니다. 볼게요. 법인 부채가 많으니까 개인도 좀 입찰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민간투자법 적용 안 하게 오케이.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 사업명이 뭐냐? 여의도 선착장을 만들고 한강 유람선을 운항하는 거예요. 두 개 사업입니다. 근데 서울시는 이 두 개를 패키지로 묶어서 같이 발주를 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의도 선착장을 잘 짓는 회사가 있을 테고 한강 유람선을 잘 운영할 회사가 있을 텐데 그 조건을 패키지로 묶어 놓으니까 어떤 자격 조건을 넣었냐? 이 사업에 참가를 하려면 유도선 면허를 10년 이상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현대건설 같은 우리나라 가장 굴지의 건설회사, 이런 사람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 못하게 막아놨어요. 비유하자면 높이뛰기 선수를 뽑는데 키 큰 사람이 유리하니 신장 160 이하만 참가하라, 같은 식으로 조건을 내건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 유도선 면허를 10년 이상 보유한 업체를 싹 통틀어 재무 상태를 확인해 보면 300억짜리 사업을 운영할 자본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거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구나 느껴지시죠? 사전 공모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 이행 보증보험을
황당하게 어깁니다. 사업 보증 이행 보증보험은 우리 한 번이라도 사업하신 분들은 다 알죠. 사업 이행 보증보험을 언제 끊었다고요? 1년 5개월이 지나서요. 정말입니까? 예. 자, 볼게요. 우리 구조 사업 이행 보증 정해져 있죠. 10%를 현금으로 내거나 14일 이내에 전체 총액에 대한 사업 이행 보증보험을 끊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5월 1일 날 23년 5월 1일 날 서울시는 사업협약을 맺어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5월 14일까지 이행보증보험을 끊어야지요. 이행보증보험 언제 끊었다고요? 1년 5개월이 지나서 24년 9월 9일 날 끊습니다. 제가 5분 시정 발언 동안 지적했던 내용 날짜가 24년 9월 5일입니다. 4일 뒤에 이행보증금 끊었다는 것. 자, 그냥 시장님을 모시고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 공무원분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우수한 분들인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공무원들 만나는 분들마다 물어봤어요. 이런 사례가 있었냐? 서울시가 그게 민간 사업이든 시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상관없이 서울시의 사업협약 계약을 맺었는데 14일 이내에 사업이행 보증보험을 끊지 않은 경우가 있었냐? 있었다라는 말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예, 1년 5개월 뒤에 사업이행 보증보험을 끊게 된 것,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디테일한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 드리기보다도 지금 한 7, 8분 설명을 하셨는데요. 네. 저한테 한 3분만 주시겠습니까? 아, 예. 그럼 네, 고맙습니다. 3분 내에 최대한 요약해서 우리 박유진 의원님 퇴로를 제가 열어드릴게요. 제가 왜 퇴로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 처음부터 완전히 헛다리를 짚으신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본인이 제가 들어보니까 이 사안에 정치적인 생명을 걸겠다 그러셨다면서요. 그런 말 한 적 아, 없는데요. 그래요? 뭐 하여튼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이게 그래서- 서울시 의원이 무슨 정치적 생명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잘못 들은 모양이에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안에 굉장히 집착을 하시는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하나 디테일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게 상황상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 사업은 본질이 의원님 알고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본질은요, 이런 겁니다. 이 아까 이 사업을 했던 데가 이름이 현대유람선이라는 회사일 거예요. 예. 이미 20년 동안 영업을 했다고 방금 전에 언급하셨잖아요. 네. 이 배가 출발하는 데가 김포 선착장이래요. 네. 김포 선착장에서 한강에 들어왔다가 아마 위로 못 올라가고 뭐 여의도 어디에서 예, 아라뱃길까지 유턴을 다녀옵니다. 하겠죠. 예. 근데 이 회사가 20년 동안 영업을 하다 보니까 선착장이 필요한 거예요. 네. 서울시는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이유가 서울시 입장에서 한강 위에 저렇게 정박강산인 거는 좀 고쳐보자 해서 한강 버스 사업도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배를 더 띄우겠다는 사업자를 더 많이 모집해서 한강을 활용한다는 행정 목적을 세웠잖아요. 거기에 이분의 제안이 부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가 사업 규모를 늘리겠다. 지금 배가 한 척인데 배를 두 척 더 띄우겠대요. 그러려면 여의도에 선착장이 필요한데 선착장을 만들겠습니다. 한강변의 둔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허가를 해 주십시오. 라는 데 대한 화답을 한 사안입니다. 예, 여기까지 배경 설명을 듣고요. 자, 제가 한 1분만 더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쭉 봤어요. 의원님 뒤에 뭐 이 회사가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 뭐 공기가 늦어졌다. 이건 전부 그 회사가 오히려 더 다급할 일입니다. 이 회사는 20년 동안 영업을 해보니까 이제 한강에 관광객을 좀 더 많이 모집할 수 있겠다 판단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 선착장 하나만 만들면 우리가 배를 3척을 띄우는데 영업상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제안을 한 것이고 그 사업 구조를 이해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 한 줄로 이런 거죠. 이건 서울시 본 사업이 아니고 민간업자가 하는 일인데 그쪽이 더 급한 일이다.
우리는 그쪽이 큰 문제 없다 급하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쪽의 거죠. 필요성에 의해서 서울시에 요청이 들어온 거고 서울시는 그 요청에 부응해서 서울시의 행정 목적에 맞다는 판단하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다. 큰 얼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하나하나 오해하고 있는 게 다 예, 풀립니다. 하나하나 오해하고 있는 거 풀리는 시간은 아마 이 공간에서 또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이 잘 판단해 주실 텐데요. 자, 시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 지금 2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멈췄잖아요. 2번이고 2번 이야기까지의 결론으로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요, 이 또 디테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예, 그래서 본부장님도 지금 뒤에 대기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디테일한 요청을 미리 부분은 드렸습니다. 본부장님과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래요, 시장님, 저는 큰 틀에서의 시장님이 사업 구조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커다란 정말이지 대문을 열어주셨냐면요. 앞으로 서울시는 그 어떤 민간업자랑 계약을 맺었어도요. 사업협약서 14일 이내 사업이행 보증보험을 끊어야 된다는 말을 형해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례를 명백히 만들었다는 얘기하고 3번 사업마다 사업 진행할게요. 성격이 다른 거죠. 사업 예를 성격, 들면 사업 협약 내용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존재하지 박유진 않고요. 의원님. 사업 협약서는 공문서입니다. 박유진 의원님이 양보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요, 왜냐하면 처음에 너무 대차게 시작하셔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이렇게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그냥 좀 아니, 마음이 전 정말 박유진 의원님을 아낍니다. 감동적이네요. 예, 정말 아니, 감동적이에요. 정말 진심이에요. 예, 더 이상 오버하진 마세요. 예, 와, 진짜 뭐 감동받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이게 클리커가 오늘 잘 돼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시장님 볼게요. 서울시가 해명 자료를 어떻게 냈냐? 저 보세요, 써 있죠. 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1번 보증기간 의원님 명시가 디테일에 필요하고 대해서는 우리 미래한강공장이 예, 답변 필요하면 그렇게 모실 해주십시오. 겁니다. 시장님 봐주세요. 이건 그냥 왜냐면 저는 저런 디테일에 디테일 문제 아니에요. 시장님은 이거는 그냥 설명을 들으면 멀쩡히 사업 구조를 걸어다니는 서울 이해하시면 시민의 상식의 눈높이에서 그냥 물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책임이 이 회사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업이 늦어진 것도 자, 자금 시장님. 조달이 부실한 시장님께서 설명을 또 들어보니까 부실하지도 않았지만 하여튼 부실한 시장님께서- 것도 다 저 회사가 자기네들이 급해서 사업하고 싶은데 그게 늦어지는 거를 왜 의원님이 걱정하십니까? 시장님께서 저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차고 넘쳐서 자꾸 옆길로 셀 것 같아서 본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그 회사가 이름이 뭔지도 밝히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니, 저도 관심도 없어요. 네, 관심이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서울시 행정의 공정성, 그 과정의 투명성입니다. 그게 첫 번째, 큰 틀에서의 인식을 사업이행 잘 못했기 보증보험을-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시장님, 겁니다. 그냥 이거는 이 사업 내용 전혀 몰라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거예요. 서울시가 지금까지 맺었던 공식 사업 협약서 모든 걸 통틀어 300억 이상 되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사업 중에 사업 이행 보증 보험을 1년 5개월째 끄는 건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그거 못 박아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계속 가볼게요. 해명 자료를 보시면 저기 써 있어요. 공사 기간이 확정이 돼야 끊을 수가 있다. 아니, 사업 공고 기간을 23일 딱 띄어서 11개월 사업 기간이라고 명시해서 7군데, 6군데 업체에 왔던 것 중에 한 군데가 단독 입찰해서 그걸 바로 도장 찍고 계약을 하거든요. 의원님. 그때는 시장님 좀 들어주세요. 저도 그때는 이 사업 기간이 확정이 안 돼 있나요? 우리 서울시는 사업 기간이 확정이 안 돼 있는 걸 공모 절차 의원님, 밟을 수 저도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 사안에 대해서 하도 의원님도 거세게 문제 제기를 하고 예. 뭐 언론에서도 일부 저런 시각으로 보도를 하길래 데블스 에드보킷 입장에서 하나하나 미래한강본부장에게 따져 물어봤습니다. 큰 전제가 달라지면 모든 판단이 달라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전제가 달라지는 내용은 아마 25분 뒤에 드러나겠죠. 계속 볼게요. 자, 왕공이를요. 미래한강본부장을 자, 상대로는 자신이 없으신 모양이죠? 왜 저한테 디테일을 모르는 저한테 저걸 따지세요? 디테일을 아는 아니요, 분한테 저는 따지세요. 지금 시장님 왜 기회를 안 주시죠? 이행보증보험을 1년 5개월째 끊는 적이 있습니까? 무슨 디테일과 무슨 상관이에요? 디테일이죠. 지금 제가 막 아니, 뒷목이 아파올 것 시장이 같은데요. 국장 놔두고 과장 놔두고 팀장 놔두고 실무 챙깁니까? 아니죠. 시장님, 그러니까 제가 국장이 드리는 얘기하도록 질문은요? 기회를 주세요. 공평하게. 시장님, 그냥 디테일을 제가 모르는 사람을 세워놓고 자꾸 어, 이러지 마시고. 시장님
저랑 시장님 오늘 12번째 만나는 자리인데요. 오늘 진짜 뜨겁네요. 예, 오늘 정말 이상하시네요. 첫 번째 질문 이거였습니다, 시장님. 제가 평소에 시장님한테 스마트한 박유진 의원님 같지 않은데? 예, 제 생각에는 오늘 딥페이크 영상에 너무 충격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서울시 행정 의원님, 제가 절차를 처음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퇴로를 것뿐입니다. 열어드렸습니다. 예, 보실게요. 서울시 보세요. 업무 보고를 한 달에 한 번씩 주거든요. 저렇게 완공일, 준공일을 5차례를 연기해요. 그래서 그게 다 저 회사 사정이라니까요. 시장님, 오늘 왜 이렇게 시장님 급하시죠? 아직 좀 아니 말씀 안 그때 끝났잖아요. 반론을 안 해놓으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실 것 같아서 제가 짚어놓는 겁니다. 이제 급기야 구렁이 된 겁니까? 5차례 10개월을 연기한 것 서울시 역사일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시장님, 자 가볼게요. 네 서울시 번째.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저랑 연기를 해도 정식 내기 볼까요? 300억짜리 자꾸- 사업 중에 자꾸 코미디 만들지 완공일을 마시고요. 5차례를 모두 총 10개월을 연장한 사례가 서울시 있었다고요. 저랑 점심 내기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연장된 사례도 많이 있겠죠. 5차례가 중요한 겁니다. 저 아래 써 있죠. 서울시는 5차례 연장하면 연장이 되면서 의원님 이렇게 연장 답변 드릴게요. 사유 공문을 한 번 물어요. 그런 것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답변 드릴게요. 아니, 진짜- 5번 아니, 연장을 해서 시장님. 완공이 늦어지면 저 회사가 돈을 학생들이- 벌기 위해서 선착장 만드는 학생들이 이유가 일단 감퇴되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겁니다. 진도를 좀 나갈게요. 선생님. 본인들도 빨리 하고 싶었겠죠. 예, 민간 연구소 못 알아들으시는 겁니까? 안 알아들으시는 겁니까? 민간 연구 소유가 가능하다. 아니 진도를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아니 본인들 디테일을 사업을 위해서 묻지 뭘 않습니다. 하는데 더 서둘렀겠죠. 자 가볼게요. 자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장님 좀 화면 보실까요? 아이고, 볼 필요도 없어요. 질문하세요. 아니 보세요. 저희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장님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그레이트 한강에 벌어진 사업입니다. 마리나, 세비섬, 저 마포인트 선착장은 저 마곡지구 얘기하는 그 근처에 양화대교 옆에 있는 데거든요. 그리고 이번 여의도 선착장, 한강버스 잠실 계류장까지 전부 다 구조물 적용법은 하천법이고요. 사업 적용 방식은 민투법이나 공유재산법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민간이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투자금에 따라서 20년 동안 운영하던가 30년 동안 운영하면 투자금이 회수가 되지요. 그러면 기부 체납 받는 겁니다. 그게 서울이 한강에서 벌이는 모든 사업의 공통 방식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기 보이죠? 이 여의도 자, 선착장은 의원님,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길게 시간 안 쓰고 네. 이와 유사한 선착장을 만든 충주호라든가 의암호라든가 지금 시장님 지금 서울 거기에 한강 기부 체납-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 들으세요. 여기 똑같은 사업- 충주호가 웬 말입니까? 의암호가 끝까지 들으십시오. 이거는 그렇게 답변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 시장님 스스로에게 똑같은 물어보셔야죠. 유사한 사업의 시장님, 경우에 기부 체납한 저렇게- 사례가 없어요. 시장님 저렇게 운영 기간 두지 않고 기부 체납 방식 하지 않는 사업은 남산 케이블카 같은 사업입니다. 이거하고 비교할 게 남산 아니라 케이블카가 종료일을 두지 않아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대한민국 여러 군데 시장님도 있는 아시잖아요. 호수에 있는 똑같은 선착장 사업하고 비교를 하셔야지 왜 리버버스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기초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니 저 처음에 리버버스 비교하는 거 중요하지 않죠? 리버버스 관심 없다니까요. 여의도 선착장 실제로 사업은 기부 체납 민주당에서 방식이 나온 아니에요. 실제로 민주당에서 나온 그게- 논평 중에 리버버스 사업하고 혼돈한 게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분한테 말씀하시면 기초를 되고요. 모르는 분들이 지금은 계셔서 그래요. 시장님과 제가 얘기 나눈 시간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한강 여의도 선착장과 유람선 사업을 말씀드리고 사업의 있고 본질이 다르다니까요. 한강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한강에서 벌어진 저 사업 중에 유일하게 저도- 기부 체납 방식을 진행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거. 이거 똑같은 상식적인 질문을- 질문이에요.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한강본부장에게 한 적이 있어요. 예. 이건 왜 기부 체납을 안 했을까요? 예, 그것도 들어보겠습니다. 설명을 들어서 그 설명을 잘할 수 있는 본부장한테 들으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여쭤볼 질문은 그야말로 디테일한 질문이죠. 그건 뒤에 나오니까요. 시장님은 평범한 시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이거 좀 이상하구나라고 느낄만 하네라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서 전혀 이상하지 답변하시면 않죠. 됩니다. A라는 기업이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A라는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한강 둔치가 필요해서 여기에 선착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했는데 서울시가 그 장소를 내준 거 이외에는 이 사업의 본질이 다를 게 없어요. 자, 시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모든 기초가 충분한 흔들리는 대가를 겁니다. 받아요. 서울시가. 서울시는 장소 사용료를. 명백히 공모 절차를 거쳤죠.
지금 시장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한 줄로 얘기하면 공모의 형식을 시가 돈 쓰지 않고 민간이 돈 쓴 것은 그분들이 급한 상황이니 기간을 연장하던 돈을 못 구하던 우리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제가 얘기예요. 그렇게는 얘기 안 했죠. 서울시가 언제 그런 사업을 그런 자세로 운영해 온 적이 흥분하지 있습니까? 마시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이, 그렇지 않죠. 사업 기간이 늘어지더라도 손해는 민간 사업자가 보는데 우리가 감독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뜻이죠. 그게 내 알 바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은 없는 거죠. 시장님. 서울시 명백한 공모서예요. 사업 기간이 언제라고요? 11개월 주어져서 올해 2월에 완공됐어야 우리 될 의원님만 못 사업입니다. 알아듣으셨지 그럼 벌써 시장님 지켜보는 말씀은 분들은 다 이해한 것 같습니다. 2월에 하나하나 완공하기로 답변드리지 사업을 않겠습니다. 공모해서 입찰을 받아서 경쟁 선정한 업체가 지금 10개월이 연장돼서 12월 31일까지 계약을 5차례나 연장해서 10개월 연장을 했는데요. 시장님 이거 엄청 중요한 질문이겠습니다. 안전 때문에 공법이 바뀌었대요. 24년 12월 31일까지 이 사업 완공할 수 있습니까? 본인들이 최대한 서둘러서 한다는데 의원님이 왜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시장님, 서울시 공모 사업이 이런 식으로 운영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공모의 형식을 아니 거쳤다 도대체 뿐이지. 공모 기간을 왜 선정하고 업체를 어떻게 뽑고 이행보증보험은 왜 끊습니까? 지금 시장님 말씀이 얼마나 황당무계하냐면요. 시 돈이 들어가면 정말 문제인 거고요. 시 돈이 들어가지 않고 민간에게 사업 기회를 줬었다 하더라도 이건 시가 공공회가 얘기한 공공의 약속이에요. 아, 최대한 서둘러 조치해야 이 되겠죠.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물에 뛰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런데 그 안전적으로 사업을 해야죠. 서울시가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될 책임을 해야 됨에도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일을 5차례나 연장해서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더 충격적인 건 12월 31일까지 완공 확정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가 시장님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이 문제에 아니, 그래서 정치적 생명을 걸고서 매달리는 그런 아니, 설명을 정쟁의 해드렸지 얘기로 않습니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시장님 얼마 이 전에 사업은 잠원에 설치됐던 한강 시설이 느닷없이 기울어져서 많은 분들이 충격받았습니다. 그만큼 위험해요. 그건 적절한 그렇죠. 얘기 아니에요. 적절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신중하고 꼼꼼히 몇 번이나 더 안전을 두드려보고 위해서 공기가 준비해야 연장된 됩니다. 거예요. 그런데요. 자, 시장님 말씀 이 뒤에 부분이 딱 맞겠네요. 처음부터 이 회사는요. 보신 것처럼 자본금 돈 10억 서울시에 발표한 거 5억밖에 없었고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충당률 제가 여기 한 자료를 다 적이 갖고 없어요. 있는데요. 예. 충분히 확보했어요. 자 볼게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에요. 규정보다 더 확보했어요. 규정보다 더 확보. 저 볼게요. 저 규정서 보실까요? 23년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타인 자본 200억 가져오기로 다 서울시에 제안서 낸 거 제로입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은 그래 할 수 돈이 없이 자료를 보고 들었지만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나중에 시간이나 돈 충분히 가져오면- 주십시오. 예, 나중에 돈 가져오면 무슨 문제냐? 아니 서울시 사업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면 공모 절차를 왜 하나하나 자, 한강 본부장에게 안 하고 저한테 하시겠다고 하니 아니요. 하나하나 한강 제가 본부장님 보고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모시고요. 자료는 15분 남은 있어요. 거. 시장님 다음 진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왜 답변을 막으시죠? 아니요. 답변 8개 이제 드릴게요. 2장 남았거든요. 이걸 듣고 어차피 시장님 전체 다 말씀하실 테니까 보세요. 서울시는 처음부터 해명을 어떻게 하냐. 안전 위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해명을 어떻게 하냐. 처음에 아라뱃길 통과하기 위해서 배를 4조각으로 내기로 했던 것도 안전을 위해서 2조각으로 줄여서 했다라고 서울시 공식 해명 자료예요. 저기 보이시죠? 6월 월간 업무 보고서에 처음부터 4조각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2조각이었어요. 서울시의 해명부터가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어떻게 증명하냐? 6월 업무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저 빨간 선이 2등분된 자료입니다. 최종 보고서도 볼까요? 아니, 저렇게 4조각인지 2등분으로 돼 있어요. 2조각인지를 그 시장이 별로 중요하지 어떻게 않죠? 압니까? 예,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서울시가 거짓 해명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8번째 아니, 볼게요.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시장님. 되려 떨어지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왜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니까.
그건 보시면 됩니다. 의원님의 주관적인 판단이지요. 예, 주관적인지 아닌지는 안정적이지 뉴스를 않고 보시면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그 회사가 책임을 지는데 그렇게 공사 일하겠습니까? 지연에 들어보시죠.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서울시의 해명은 설계를 더 안전하게 변경하다 보니 공사가 늦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설계 변경을 다 맡은 듣고 업체조차 말씀드릴 안전성을 기회를 안 주셔서 자신하지 미리 못하는 말씀드리면 것으로 지금 보시는 확인됐습니다. MBC의 사실과 이문현 다른 기자가 보도에 단독 대해서는 보도합니다. 공식적으로 어제 언론중재위원회에 선박 위에 3층 정정 건축물이 보도를 올라가는 신청했다고 여의도 합니다. 선착장의 무게는 약 8,000톤입니다. 당초 이를 고정하기 위해 선박 아래 강철 쇠사슬 4개를 연결하고 콘크리트 50톤씩을 쇠사슬에 닷처럼 매달아 한강 바닥에 파묻도록 설계했습니다. 반포대교 근처의 세빛 둥둥섬에도 적용된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부터 최종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쇠사슬을 없애고 대신 선박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를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리 폭을 3m에서 5m로 늘렸습니다. 사업자와 서울시는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설계를 바꿔 공사 기간도 늦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여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예, 본부장님 전문가들에게 바뀐 설계안을 보여줬습니다. 쇠사슬 고정 방식이 일반적이라며 다리 고정 방식이 극한 태풍이나 홍수를 견딜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합니다. 태풍을 같이 견뎌야 돼요. 풍속이 40, 50 이렇게 천날 하중이 물도 이렇게 오고 바람도 이렇게 와버린다. 그러면 얘가 이걸 다 견뎌야 되거든요. 이 도교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그런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이 구조물 안전에도 집안이 못 버틸 수도 있어요. 결국은 땅에 박아놔야 되잖아. 여기서 못 견디면 이마 땅 전체가 날아가는 거지 그냥. 심지어 직접 설계를 바꾼 업체조차 안전성을 자신하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시장님의 아름다운 작품 세비섬도요. 저렇게 체인 연결 방식이 돼야, 즉 너무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로만 고정하는 것은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고요. 물 아래 단 내린 것처럼 쇠사슬 무거운 거 축 늘어뜨려서 홍수 때는 떠올랐다가 물 떨어지면 내려오는, 이렇게 양쪽으로 저렇게 세비섬 한 것처럼 잡아줘야, 도교로도 잡아주고 체인으로도 잡아줘야 안전한 겁니다. 그렇죠? 상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물이 수위가 오르고 내리고 할 때마다 저 체인이 엄청난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린 지금 해명을 어떻게 했냐. 처음에 저 보세요. 여의도 선착장은 저렇게 똑같이 쇠사슬 체인 방식으로 하겠다고 이미 발표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이없게 안전을 위해서 도교 방식으로만 바꿨다라고 해명을 해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들이 기가 차는 겁니다. 그런 안정성 없습니다. 더 마지막 보시면 저 빨간 원은 중요합니다. 이미 옆에 우리가 서울항 예정지에 사업 짓고 있거든요. 거긴 똑같이 체인 넣어요. 왜 그럴까요? 저 도교 방식을 하면서 해명이 뭐였냐면,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체인 있으면 걸릴 수 있다. 안전을 위해서 철거한다. 옆에 서울항은 왜 체인 합니까? 애당초 말이 안 되는 해명. 이유는 뭘까요? 바로 비용 때문입니다. 체인이 엄청 비싸거든요. 15억 더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 절감을 위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되는 사업을 그냥 수수방관해야 합니까? 자, 11분 남았는데요. 본부장님 모시고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 테니까 시장님과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요 얘기 끝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사건 서울시 최초의 사건입니다. 어떤 근거로요? 어떤 기준으로요? 300억 이상 되는 사업 중에, 민간 투자 사업 중에 지금 말씀하신 이 8가지 사업이 서울시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시장님, 첫 번째 사전 공모된 사업입니다. 유례가 없죠. 약속을 어긴 사업 이행 보증보험 1년 5개월 뒤에 건 최초의 사건입니다. 5차례가 중요합니다. 10개월 완공일이 연장이 됐는데 12월 31일까지 우리 완공하겠다라고 확정도 못합니다. 더 연기될 것 같습니다. 민간이 영구로 소유할 수 있도록 기부 체납 방식 채택하지 않은 사업이고요. 처음부터 이 회사는 돈이 없었는데 공사 중지가 된 이유도 돈을 제대로 주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 중지된 것을, 이 모든 걸 서울시는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안전 때문이다라고 해명해 왔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2등분이었던 배를 4등분에서 2등분으로 줄였다라는 거짓말 해명과 결정적으로 더 이 선착장을 위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실은 돈 15억을 줄이기 위해서 도교로만 의지하는 방식을 채택해 놓고도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방식을 택했다라는 해명을 하는 것이니
황당하다는 말씀인 거죠. 이 제가 드린 말씀에 무슨 디테일이 있습니까, 시장님? 이건 그냥 서울시장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지켜야 되는 시장님으로서 너무나 당연히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더 살펴봐야 될 8가지 결론이었습니다. 시장님 마지막 답변 드릴 시간 드리고 본부장님 모실게요.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한참 밥 짓고 있는데 부엌에 들어가서 간장 종지는 왜 여기에 놨냐, 밥은 왜 물을 이만큼 썼냐 하면은요, 잔치상이 마련이 안 되는 겁니다. 의원님, 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해 주시는 건 정말 고마운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황당무계한 안전 상태라면 홍수 한 번만 나면 떠내려가겠네요. 그러면 저 회사 망합니다. 저 사람 파산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디테일은 시장님이 불러서 하셔야 들으십시오. 될 답변은요, 그 회사가 망하건 말던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그게 뜻이 아니잖아요. 헤아려서 들으셔야지. 저 회사가 망할 정도의 사안인데 그렇게 소홀히 하겠냐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그 회사가 망하던 말던 그 더 전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설명이나 서울시 들어보세요. 책임입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리는 보안 장치가 지금 뭐가 있는지 시민의 들어보시라고요. 생명과 안전을 직결하는 사업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지금 몇 분 안 남겨서 본부장을 부릅니까? 8분이나 남았는데요. 들어서 설명이 되시면 어떡하실래요? 설명이 되면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시장님. 시간 하나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한강 본부장 주영태입니다. 네, 본부장님, 시장님과 제가 12번째 시정 질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시장님이나 저나 이토록 뜨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 이유는 기준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것은 시장님이나 저나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서울시청 집행부 모두가 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가슴과 뼈에 새기는 첫 번째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원칙으로 본부장님도 많은 준비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쭉 시간을 드리면서 본부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을 텐데요. 네, 네. 하십시오. 먼저 이제 이 사업자가 자본이 없다, 돈이 없어서 처음부터 돈도 없었는데 뭐 자기 자본도 확보 못했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 그 말씀 왜 하냐면요. 일단은 사업비를, 그러니까 이게 이 선박은 하부채가 있고 상부채가 있는데 하부채는 총 115억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110억을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완료했고. 본부장님 말씀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저는 그 회사가 돈이 있건 말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돈이 없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돈이 없어서 위험한 출발을 해온 것이 팩트인데 서울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안전성을 강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해명하고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자, 그 않고요. 관점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지 않고요. 이 공사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사 대금 지급도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겁니다. 그것도 사업자가 조선소랑 협약을 통해서 돈을 주는 시점을 자, 본부장님, 조정을 했기 때문에 돈이 공사 기간이 늘어난 거 팩트죠. 공사 기간 늘어나는 거 모르고 사업 기간 11개월로 공모 절차 밟았습니까? 어떻게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죠? 이미 그리고 단 한 군데 단독 입찰을 바로 확정시켜 놓고 그 업체가 돈이 없어요, 공사를 못 하겠어요, 위험한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 그대로 무기한 기다려줘야 되는 게 서울시가 할 일인가요? 애당초 왜 단독 입찰을 정했죠? 서울시가 2020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이렇게 단독으로 들어와서 수의 계약한 게 432건이나 있습니다. 한강 사업이 그런가요?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전혀 비교 그래서 그런 사업이 없다는 건 말씀이 안 맞고 이미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일단은 지방계약법도 한시적 특례에 따라서 단독 입찰 시 금년 연말까지 단독 수의 계약 가능합니다. 여기는 왜 단독 입찰밖에 될 수가 없었냐면요, 유도선 사업자 10년 이상을 보유한 회사 중에 300억짜리 사업을 할 만한 대한민국 회사가 없다고요. 300억이라는 그런 것은 조건을 내거는 순간 들어올 업체가 정해지는 의원님, 겁니다. 300억이라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것처럼 첫 번째, 공모 지침서가 공모일 전에 이미 한 달 전에 똑같은 공모 제안서가 제출된 거 그대로 비슷하게 서울시 결과 나온 그러니까 것부터 이 사업은요, 이야기하셔야죠. 의원님 제 말씀대로 이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이미 제안한 사업을 기초로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업체가 공모한 일단 기준이 이 한 군데밖에 못 사업은 놓게 되나요?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을 기초로 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유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본부장님. 안전에 대해서 시각성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 궁금해하시니까요. 네. 일단은 도교 방식하고 체인 방식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보통 유선장 체인 방식이 맞는데 이렇게 대규모의 시설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감리사가 한미글로벌입니다. 네. 세계 유수의 정말 능력 있는 감리사가 네. 감리사 이뿐만 아니라 5개 업체가 한 10차례 회의해서 이 방식을 정했습니다. 도교 방식으로. 도교 방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교에만 접합하기 때문에 약간 불안정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둔체에다가 50mm 강관, 그다음에 20에서 30m 정도의 깊이에 86공을 뚫어서 그걸 지탱할 수 있도록 연결해 놨고요. 또 하나는 요 선착장에 인근에 100m 떨어진 마포대교가 있습니다. 근데 체인이 이걸 유지하려면 165m 가야 돼요. 그래서 마포대교와의 안전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이 선착장은 옆에 서울항 체인 그대로 자, 있는 거 보셨죠? 그건 이제 조그마한 거고요. 기존에 있던 것들과 다릅니다. 굉장히 102m짜리, 그다음에 세로 가로 102m, 세로 34m, 굉장히 큰 선박이기 때문에 이걸 지탱하려면 정말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 검토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강의 태풍 초속 44m 최대인데요. 그 풍속에 견딜 수 있고요. 계획 홍수위가 37,000톤입니다. 방류량이. 그러면 3.32m 시속 초속 3.3m 유속이 흐릅니다. 요걸 고려해서 이걸 또 지탱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보강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설계에 아까 체인 앵커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미 이 하부체에는 체인 앵커를 나중에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예, 본부장님. 충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설계비 예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요. 체인 앵커가 20억이고 이건 30억 듭니다. 본부장님. 예산이 더 들어가서 안전을 보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더 하면 우리한테 좋은 거죠. 네, 안전이 최고죠.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드리는 핵심이 뭐냐? 서울시 행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공무원 인재분들이 밤 11시 퇴근을 불사해 가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3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에서 진행됐던 과정 중에 지금 사업처럼 황당한 사건이 처음이기 때문에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업이행 보증보험을 1년 5개월 뒤에 끊고 완공일을 공모했던 것보다 10개월이나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5차례나 12월 31일 날 완공 확신합니까? 사업이 지금 약간 지체되고 확신 있는데요. 못하죠. 지체되고 그런 있는 거 사업이 맞습니다. 서울시에 처음 있는 자, 일이라고 일단 하부체는 이 이미 사안의 중요함이 전혀 다른 의원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하부체는 거거든요. 이미 다 완공이 됐고요. 상부체 지금 철골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될 거고요. 다소 지체되지만 안전을 위해서 보강을 여러 가지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준공일 연장되고 이행보증보험 1년 5개월이나 끊게 되는 이런 사건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이행보증보험은 단독 입찰로 하나 준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이행보증보험은 저희가 10% 하지 않습니까? 네. 보험료가 기껏해야 1,000만 원입니다. 그게 없어서 사업자가 안 했을까요? 다만 보증하는 기관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코로나 이후에 그 보증에 대한 굉장히 저는 까다로워서 받지 못했던 게 있고 또 예. 하나는 설계 변경 때문에 공사 기간이 확정 안 돼서 본부장님. 못 끊었습니다. 이 오늘 논의했던 내용들 잠시 접고요. 우리 원론적인 상식 사원에서의 시간이 중요한 거니까 이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서울시가 300억 이상 진행된 이 대규모 민간 자본이 들어온 사업 중에서 사업 이행 보증 보험을 14일 이내에 끊지 않은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자, 14일 이내에 끊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자, 이게- 넘어갈 일인가요, 이것이? 이게 사업 해지에 이를 정도의 서울시 해명 자료는 단 한마디도 사과한 적 없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어떤 일을 벌인 거냐? 300억 이상 그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서 어떤 사업자도 사업이행 보증보험을 왜 14일 이내에 반드시 끊어야 하죠? 라고 말하면 서울시는 할 말 없게 된 겁니다. 서울시 사업이 그런 행정의 치명적 오류가 서울시 너무나 사업의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결정적으로 5차례나 연장해서 10개월을 연장한 사건도 처음입니다만 더 중요한 건 24년 12월 31일까지 완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껏 답변해 주십시오. 다소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다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동기가 늦어지더라도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더욱더 감독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